네, 이 자리에 함안영 화성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 취임하신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감 어떠신가요? 화성시 의회 의원 모두가 저 같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인품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을 구석구석을 살피는 파수꾼으로서 시정 발전에 견인처 역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함안영 의장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하신 일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그동안 진행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우선 저희가 당선되면서 바로 1차 정례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그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화성시 전반에 관한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네. 또 2011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317건의 시정, 처리,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질문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고요.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례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폭우 피해 사항을 파악하여서 피해가 많은 매송면, 남양동은 수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 감사로 대체했고요. 예. 팔탄면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동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네요. 현장 중심에 그 폭우 나서 순환 피해를 당한 데 가서 감사해 그러면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장님은 상당히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화성시의 후반기 운영 계획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전반기에도 훌륭한 의정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만은 후반기는 또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동안은 화성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후반기는 이제 100만 시대를 다가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점거하는 타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광활한 행정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지 7년 이내에 100만의 인구를 갖는 도시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한 그 성장에 따른 교통이나 주택, 복지, 환경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행된 사업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송산 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전곡 해양산업단지,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동탄 이 신도시 등 굵직한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체육과 문화, 도시 기반 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이 사업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화성시 하면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는 그런 진짜 압축해놓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첨단의 도시서부터 이 농촌 또 어촌까지를 다 망라했는데 그래서 이 전곡항 주변에 보면 해양산업단지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희망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는 추진이 조금 미흡하고 있긴 합니다. 화성시 이제 전곡항 일원으로 16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전곡 해양산업단지는 서해안 시대의 그 해양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2013년 12월까지 제조시설과 기본시설이 어우러진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레저 활동 및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화체육부나 지식경제부에서도 해양산업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화성시와 경기도에서 해마다 전국항 일원에서 국제 보트쇼와 요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예. 지난 2011년 6월에는 경기 국제 보트쇼가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되기 때문에 미분양 토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이제 이자를 좀 감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좀 만들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전국 해양산업단지는 우리 수도권 해양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고요. 또한 중앙정부의 해양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또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 서해안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평택항도 가깝고 또 네. 좀 고속도로가 생기면 인천도 인천공항 가는 것도 가까워지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모로다가 이 어떻게 보면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이 해양산업단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화성호 방조제가 이렇게 방조제가 설립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방조제 이런 토지가 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곳이 아직 좀 제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어떻게 뭐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성호 방조제는 굉장히 광활한 면적에 형성된 방조제로 형성된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지금 국토부나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화성시의 이제 우정읍, 장안면, 남양동, 마도, 서신면 이런 쪽으로서 면적 한 62.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담소가 그중에 17.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간척지 면적은 44.82제곱킬로미터인데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2002년 3월 20일 날 방조제 완공 이후에 해수 침수 잠수 토지를 농업에 적합한 토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 치유 중인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자연 치유가 끝나면은 이제 화성호 간척지는 8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개발 계획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이제 809가 간척지 한 46%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합 곡물단지 지구로 계획해서 친환경 농업, 그 다음에 수도작, 그 다음에 조사료 재배포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뭐 수출전용 첨단 유리온실, 토양 격리 재배 시설 작물, 유전자원 이용 품종 개발 및 유지, 또 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 시설, 축산 연계, 농업공원, 주말 체험 농장, 유통 가공 물류 R&D 시설, 그다음에 담수호 수질 정화에 필요한 인공습지 등 이런 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에코팜랜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우라든지 마필 육종 사업, 또 경종에 어우러진 자연 순환형 농축산업 복합단지가 돼서 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대비한 축산 종묘 관광, 농업 등 기능이 복합된 아주 새로운 농촌 경제의 소득원 창출로 아주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화성이 참 발전상이 무궁무진하네요. 보니까 이게 좀 또 되면은 이 화성호 이 간석지는 첨단 농업단지가 돼서 이 또 이 해양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양대 이 화성을 이끌어가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말고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좀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께서 요즘 뭐 이를 위해서 국토대장정까지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 유치는 화성 시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예,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는 또 전 세계 선진국형으로서는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요. 예, 자연에 대한 그런 학술적 자료를 좀 널리 수집하고 보관하고 그 자료를 대중들에게 관람 및 교육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한반도 자연사 연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그런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총 사업비 6,500억 원, 연면적 99,200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의 우주, 태양계, 지구, 지질, 광물, 한반도, 생태, 해양, 진화 등 15개 전시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화성시에는 지난 10년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고요.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과 MOU도 체결한 상태고 또 대통령 및 관계정부 부처에 건립 유치를 수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화성시는 2008년 5월에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라고 하는 한반도 최초 뿔공룡의 화석이 발견된 유일한 곳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공룡할 최대 산출 지역인과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도 있고 주변에 녹색 생명이 숨쉬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아주 편리한 교통 유충지로서의 접근성, 또 동부가 10억 인구의 관광시장 등 우리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의 그 유치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후보 지역 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이제 화성시 의회에서는 경기도 등 여러 유관 기관들과 더불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 유치를 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국립자연사 이 박물관이 어디로다 아직 뭐 유치 결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죠? 현재로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로 유치가 결정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대장정도 다시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쯤 유치가 됩니까? 유치 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결정에 대한 검토는 지금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된 부분에 그 세종시가 정말 적합한 적지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화성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룡 화석이 직접 발견된 부분은 화성시밖에 없고 또 화성시에 유치한 여러 가지 취득 조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 뭐 시의원님들 물론이고 화성 시민 나가서 경기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시는 분들 보면 분양이 안 된다고 고민이고 하루 아침에도 건설회사들이 몇 개씩 막 도산이 막 일어나고 이런 판인데 그래도 이 동탄 이 신도시 분양이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8월 말부터 이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동탄 그 일원에 조성되는 동탄 이 신도시는 그 726만 평의 부지에 약 11만 5천 호를 건설해서요. 인구가 약 28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는 입지 여건이라든지 교통 또 환경 등 최고의 위치에 조성되는 명품 도시입니다. 1차적으로 입지 여건으로는 강남에서 30km 정도 또 판교 신도시에서 한 20km 정도의 남쪽에 있고요. 수도권 남부 거점 도시인 수원, 용인, 오산, 평택이 중심적 위치로 입지적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망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또 제2외곽 순환도로가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KTX 건설이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 환승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탄 이 신도시는 강남에서는 20분 정도 그리고 전국 어느 도시나 2시간대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적지에 건설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품 도시로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받고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명품 도시가 될 확률이 높고, 하지만 이 명품 도시라는 게 이 시민들이 분양만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을 비롯해서 또 지자체나 협력업체 또 지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나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동탄 이 신도시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적인 그 입지 여건이라든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동탄 1신도시가 굉장히 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가가 매매 대비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계셨던 시민들이나 관망만 하던 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지금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주거 환경을 갖춘 동탄 이 신도시가 아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광교나 위례 신도시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지금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해로 지난 8월 24일 날 개관한 모델하우스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참여 시공사 중에서 그 1차에 분양이 완료된 회사가 2개 업체, 2차가 1개 업체, 3차 때 2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참여한 업체들 5개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가 이렇게 그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31.3%라는 높은 녹지 비율을 갖추고 있고요. 한강공원의 1.2배에 달하는 수변공원, 또 한 190km가 넘는 그 자전거 도로가 전부 녹음 속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5개의 골프장과 연계돼서 그쪽 지역에는 레저 시설이나 문화 시설을 갖춘 아주 편리한 곳이고요. 현재 또 동탄 일반 산업단지 한 60만 평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한 177개 정도 업체가 정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의 한 7만 명이 정주하고 있고, 새로운 공장 증설 및 추가 인원으로 보면 굉장한 주택 수요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물론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한결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 의회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고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명품 도시를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주 근접한 진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조건들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성의 이제 이 동탄 지역이 화성의 동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동부 지역은 이렇게 그야말로 첨단 이 직주 근접의 명품 도시들이 들어섰는데, 우리 의장님이 지역구가 계신 서부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은 많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가장 화성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해결 방안들을 어떻게 따로 갖고 계십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로 해결 방안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계획도 수립하고 단계적인 부분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동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개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제일 현안 문제로서는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의 면적이 서울시의 1.4배가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이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길어져서 출퇴근 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물적, 경제적인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도로 건설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워낙 넓은 지역과 개발로 인해서 도로의 혼적 구간이라든지 또 이런 그 지정체 구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치게 어떤 간섭이나 견제하는 것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로의 신설 및 확장뿐만 아니라 교차로를 개량한다든지 신호 및 차로 운영 개선, 또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화성의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해서 하는 그런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완성시켜가지고 명품 도시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길인데 네. 그 길을 좀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려다 보면은 또 이 의회로서는 또 한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이제 손발이 맞아야 이 수레 양바퀴처럼 네. 잘 굴러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의회 본연의 업무가 비판과 견제라면 또 같이 융합이 돼서 같이 융화해서 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화성시 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까? 화성시 의회는 일단 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되 네. 지적보다는 그 제안을 하고 함께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좀 많은 지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의회와 이제 집행부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네.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의 본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의회는 예산 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집행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협력기관이자 시민의 또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견제 감시 기능은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상생 협력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집행부나 시의회나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존재하는 맞습니다. 기관인데 아무쪼록 시민들의 복리 후생 많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만영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이고. 예,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하성 시민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2년 동안 그 우리 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화성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의회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느 해보다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과 초심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만영 화성시의회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하만영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